나이가 들면 현명한 사람은 4가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여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즐깁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쁨에 쫓기고 중년기에는 책임감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만년에 접어들 무렵에는 누구나 평온하고 고민 없는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명한 사람들은 4가지 비장의 카드를 미리 준비하여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장의 카드, 인생의 동반자. 젊은 시절 우리는 일이나 육아 큰 계획에 쫓기기 쉽습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동반자는 함께 가정을 꾸리고 어려움에 맞서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단순히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을 더 잘 돌본다는 말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만년에 건강이 쇠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며 자녀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인생의 동반자야말로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반복되는 추억 이야기를 질리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피곤할 때,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것도, 매일 아침 약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것도 바로 그 동반자입니다. 실제로 만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부부는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하며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박한 식사나 한 잔의 차일지라도 부부간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인생의 동반자가 소중한 이유, 자녀가 성장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도 세대 간의 차이나 바쁜 생활 때문에 매일 곁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동반자가 다시 삶의 중심이 됩니다. 현재의 기쁨이나 슬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억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기억을 함께 되돌아보는 존재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동반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이해합니다. 동반자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반자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과거의 오해가 관계를 깊게 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는 타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시간을 내어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단 한마디의 고마워일지라도 작은 행동일지라도 중요합니다. 부부관계도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보살핌이 필요한 것처럼 정성껏 가꾸어 나가면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인생 만년의 마음의 평화를 지탱하는 것. 만년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사랑, 공감, 공유의 감각을 주는 존재이며 인생을 평온하게 이끌어주는 돌아갈 곳입니다. 동반자를 소중히 하세요. 그들은 과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해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입니다. 두 번째 비장의 카드, 안식처가 되는 집. 집은 돌아갈 곳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이상으로 집은 사랑과 추억, 가족의 유대를 품고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집은 평화와 따뜻함을 느끼기 위한 안식처이며 특히 만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부모의 집은 자녀에게 안식처이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 부모의 집은 자녀에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의 집이 부모에게도 똑같이 느껴질지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집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 자신의 집, 그것이 비록 소박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정든 집 추억이 가득한 곳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집이 가져다 주는 안도감과 행복감. 집 구석구석에는 기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타일 하나, 벽 하나, 정원의 풀 한 포기까지도 지난 인생의 단편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 집수리를 도왔던 일, 가족과 함께 정원에 나무를 심었던 일,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았던 일,
모든 것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집에 있을 때 텐마루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동반자와 가족 이야기나 동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런 소소한 순간이 바로 행복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안식을 지키는 것.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 그 자체를 비추는 영혼의 일부입니다. 집을 소중히 하는 것은 추억과 사랑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아오고 싶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도 자신의 집만큼의 안도감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인생의 종반니오케르 주마이노이. 집은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지쳤을 때 돌아오는 곳입니다. 만년의 집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안식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집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세 번째 비장의 카드, 자신만의 자산.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부족은 특히 중년기나 노년기에 생활에 큰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자신만의 자산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교훈에 그치지 않고 평온하고 주체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독립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안심. 경제적 독립은 단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힘을 줍니다. 자산을 가짐으로써 쇼핑이나 건강관리 나아가 노후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에 불안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신만의 자산을 가짐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나 가족에게 의지함으로써 생기는 무력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통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자산을 갖는 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평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자신을 위해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신의 미래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자신들의 삶과 책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자금이 없어 곤란하지 않도록 개인 저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돕기 위해서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현명한 준비입니다. 현실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나이 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자산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을 남겨두세요. 이를 통해 부모 자신이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경제적 독립과 자산 관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이란 현금에 국한되지 않고 부동산이나 보험, 연금, 기금 등 장기적인 투자도 포함됩니다. 이른 단계에서 재무 계획을 세움으로써 자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방패로서의 자산. 노년기 생활에서는 건강 문제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만의 자산은 방패가 되어 불안을 덜어줍니다. 건강관리나 소소한 취미에 돈을 쓸 자유를 갖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은 독립의 상징이자 노후 행복의 열쇠. 자산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립의 상징이며 평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한 열쇠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하고 미래를 대비함으로써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안도감을 줍니다.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만 타인을 더 잘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장의 카드, 건강. 인생의 만년의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명예나 재산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기쁨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한 기반이며 매 순간을 마음껏 즐기기 위한 열쇠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단순한 삶이 주류가 되는 가운데 건강은 행복 그 자체이며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 것.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은 명예나 재산을 좇으며
때로는 몸을 돌보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 무렵에는 건강을 잃으면 돈이나 지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유하더라도 항상 병상에 누워있는 생활이라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건강하다면 질병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을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만끽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후 생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기. 노후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느긋한 생활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것은 생활을 크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휴식, 식사, 운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자연식품을 우선하고 가공이 덜 된 영양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며 과도한 설탕이나 기름 보존료가 포함된 식품은 피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걷기나 요가,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은 에너지를 재생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약입니다.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마음.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온하고 기쁨에 찬 마음은 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질병을 멀리하게 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기쁨을 만든다. 건강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몸을 소중히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즐길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좋은 습관, 건강한 생활 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움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건강은 최고의 자산. 노후는 속도를 늦추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단순한 삶을 즐기는 시기입니다. 건강을 후회의 씨앗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몸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이 평온하고 충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딸과 며느리 중 누가 더 믿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 가족 생활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항상 주목받는 뜨거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듯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물과 불 같은 관계입니다. 이 표현이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들 사이에는 성격, 생활 방식, 그리고 애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연에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딸과 며느리 중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 1. 김영자 씨의 경우. 올해로 78세가 된 한국의 전형적인 여성인 김영자 씨는 진심으로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분입니다. 남편을 여인 후 그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아들 이현우 씨는 출장이 잦고 손자 김민준 군은 학교 생활로 바빠서 김영자 씨의 저녁 식사는 대부분 그녀와 며느리 최지혜 씨 둘이서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이사 오기 전 김영자 씨는 최지혜 씨를 이상적인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지혜 씨는 효심이 깊고 성격이 온화하며 가족에 대한 배려가 깊다고 느꼈습니다. 설날이나 명절 때 김영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생활이 시작되자 김영자 씨의 시각은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함과 헌신적인 태도는 주로 김영자 씨 부부가 자립해서 아들 부부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김영자 씨는 혼자가 되었고 건강도 쇠약해져 일상의 식사를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동거 생활 초기 최지혜 씨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김영자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식후 설거지도 맡겨두고 푹 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며느리의 그런 배려에 감사하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 김영자 씨는 시력이 나빠져 부주의로 집안 물건을 깨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물을 마시다가
며느리가 아끼던 비싼 찻잔을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며느리는 격분하여 김영자 씨에게 신랄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언행은 김영자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들 이현우 씨는 장기 출장이 계속되어 몇 달에 한 번 며칠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씨는 며느리와의 문제를 아들에게 털어놓기를 주저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씨는 외로움과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시달렸지만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 길을 택했습니다. 김영자 씨와 최지혜 씨의 이야기는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의 깊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과 상호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층은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자녀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침묵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당신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헌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김영자 씨와 최지혜 씨의 이야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쌓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작은 행동이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거리를 좁히고 가족 모두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박정숙 씨의 경우. 박정숙 씨는 한국인 여성으로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딸 박수진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상경했고 어머니를 돌보기 쉽도록 박정숙 씨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녀는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박수진 씨는 정식으로 퇴직하고 모든 시간을 어머니인 박정숙 씨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매일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둘이서 산책하며 경치를 즐기는 것이 일과입니다. 박정숙 씨가 피곤할 때는 박수진 씨가 휠체어를 밀며 공원을 함께 돌기도 합니다. 박정숙 씨의 밝은 미소나 이웃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에서는 그녀의 마음에 가득한 깊은 행복이 느껴집니다. 어느 가정이든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연장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숙 씨는 딸인 박수진 씨든 며느리든 생활 습관 일과 휴식 방식 나아가 인생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가족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노후를 더 잘 즐기기 위해 박정숙 씨는 자신이 완전히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자녀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균형을 찾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박정숙 씨는 일찍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수진 씨와 노후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서로의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의존하지 않기,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동안에는 자녀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간섭을 줄임으로써 가족 관계는 더욱 가벼워집니다. 이러한 주도권과 이해는 박정숙 씨가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박수진 씨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박정숙 씨는 나이가 들어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되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의 방법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순번을 정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편애나 불평등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외동인 경우 자녀가 자주 돌볼 수 없다면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박정숙 씨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효의 표현이 아니라고 항상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족 전체의 심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0세, 80세가 될 무렵 박정숙 씨는 박수진 씨나 아들을 포함한 자녀들이 중년기에 접어들어 일과 가정 사회에 다양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이해심이 부족하여 자신도 모르게 부담을 더한다면 가족 관계는 긴장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숙 씨는 항상 박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을 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기보다는 스스로도 돕고자 하는 자세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씨는 가족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숙 씨는 자기 자신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돌봐주는 사람이 박수진이든 다른 누구든 진심 어린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 고마워, 힘들었지. 이런 단순한 말에 담긴 깊은 감사의 마음은 피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는 사랑을 주고받는 시기입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조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적인 삶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이를 그렇지 않다면 이를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밌는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